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 장기 국면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전쟁을 끝내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그러겠죠.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찬탈된 그 땅을 찾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임무라고 해도 과언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이 바로 군의 통수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거는 대통령의 자격도 없죠. 하물며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아 그 찬탈된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하고도 이제 와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즉 돈바스 지역이 점령당했던 것처럼 묘사하면서 우크라이나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지역으로 왜곡 선전하면서 자기 국민들에게 기만하면서 이것을 마치도 찾는 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역사적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불의에 기습 공격한 러시아. 벌써 두 번째죠. 2014년대 크림반도를 기습 공격해서 빼앗고 또 이제는 돈바스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둘로 갈라놓고 이제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코 절대로 휴전협정은 없다고 합니다. 딱 우리 6.25 전쟁과 비슷해 보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침략당한 우리 대한민국이죠. 침략당했을 때 우리는 인민군의 기습공격, 탱크 부대에 의해서 부산까지 밀려내려가지 않으면 또 이 한반도 전체를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만 내놓고 낙동강 이 부분 모두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됐죠. 그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제주도나 일본으로 정부를 임시정부로 옮기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옮기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나는 여기서 죽겠다. 우리 병사들, 국군 병사들과 국민들과 함께 결사항전을 하다 이 부산 땅에 묻히겠다고 강경하게 요구했던 것. 그리고 당신들은 떠나려면 떠나라. 그러나 당신들도 함부로 한 명도 떠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승만 대통령. 결국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시킨 것은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반격에 들어갔고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기습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이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우리도 북한으로 진격해서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끈질긴 휴전협정에 밀려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북진 통일을 했더라면 지금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가 아니라 세계에서 2번째, 3번째로 강한 국가가 되었을 것은 뻔합니다. 7천만 인구에 그래도 땅은 작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 국민, 영토 이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그 예지와 그 총명함이라면 얼마든지 세계 3번째 인류 국가로 아마 벌써 올라섰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유엔군에 의해서 우리는 휴전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그때 휴전협정에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군사분계선은 유엔이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저는 그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유엔군은 곧 미군을 대표하는 것이고 미군은 곧 유엔군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를 미 8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을 통과하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군사분계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유엔이 관리하는데 그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미군이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수인 역할을 했지만 함부로 북한에 쌀과 기름과 물자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지금 70년 동안 휴전협정이 계속 전쟁 상태에서 휴전협정으로 아직 완전한 평화가 아닌 이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빼앗았습니다.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마리우폴까지 크림까지 연결하면서 이 동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도네츠크주를 완벽하게 공격해서 그것만 빼앗게 되면 푸틴이 구상했던 전 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 1차적인 푸틴의 계획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서 아마 나토와 미국을 축으로 한 또 러시아와 축으로 한 휴전협정이나 정전협정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이 닥쳐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도 바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독일 경제가 지금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나토나 유로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분열, 푸틴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유로존의 분열.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 분열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은 결사항전을 해서 빼앗긴 찬탈당한 땅을 모두 찾기 전에는 주전이나 종전이나 이런 것은 결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전쟁에 지친 나토나 유로나 미국이 종전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막강한 경제력과 원유와 그리고 군수품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혼자서 상대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의 침공을 당하고 북한을 수복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만 수복하고 또 진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유엔군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둘러 또다시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유엔군과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진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전쟁이 지친 미군이나 또 미국 국민들도 더 이상 전쟁을 바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아픔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통일이 되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희생을 감안하고라도 우리가 북한 전체 지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푸틴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전격전으로 3.1 전쟁이니 7.1 전쟁으로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던 푸틴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푸틴이 초기에 계획했던 이 돈바스 지역을 병합시키는 독립공화국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러시아로 병합시키는 것을 계획했는데 이미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영토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건 푸틴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돈바스 지역에 마리우폴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 화폐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병합하는 문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림공화국도 지금 러시아 연방에 병합이 되어버렸죠. 이 시점에서 미국과 나토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미국과 나토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강대국 아직도 이 21세기에도 이 시뻘건 대낮에 그리고 21세기와 같은 이 문명 시기에도 서로 강대국들에 의해서 약소국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철저한 한미동맹과 함께 하루빨리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하겠습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의 틀에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지금 일본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대한민국 혼자서라도 북한을 수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경제력은 얼마든지 북한을 압도한다고 하지만 군사력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열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첨단 무기들, 이번에 최첨단 무기를 가진 러시아가 저렇게 쩔쩔매는 걸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무기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단 한 방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고 러시아에는 수천 개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구실을 만들고 있는 푸틴.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러시아 어느 도시던가 어느 마을에 떨어져서 몇 명의 러시아인들이 사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빌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핵무기가 없는 국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없는 국가의 이 소름이 러시아의 본토에 단 한 발의 미사일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윤석열 정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시장경제, 자유, 평화,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핵무장을 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도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자산을 항시적으로 한국에 주둔시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의 핵위협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침략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주 국방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